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스티브 집스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인테리어로 찾아왔습니다. 주방 쪽에 이제 가구가 주는 힘, 그걸 무시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어떤 상판을 쓰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를 되게 많이 좌지우지하는데, 오늘은 각각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겠지만 조금 더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디자인적인 게 중심이 되게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인조 대리석,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런 것들. 가장 장점이 이제 가격적인 거와 시공성입니다. 솔직히 이 텍스처나 이 피니시 자체는 합성 수지 계열이라서 돌 같은 느낌은 솔직히 안 들어요. 좀 인조의 느낌이 강하다. 그래서 좀 엄청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대신에 좀 인위적이긴 하더라도 디자인이나 이런 무늬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집안의 톤 앤 무드를 맞추는 데 있어서는 선택의 폭이 넓다라는 게 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하면서도 이제 뭐 크랙이 갈 수도 있고 뚫었던 구멍을 막고 싶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좀 유지 보수하는 게 비교적 쉽다. 그리고 티가 좀 덜 난다. 거의 안 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참, 곡면 가공도 가능해요. 얘가 열을 줬을 때 이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가공할 수 있다.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하나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완성도는 되게 좋아요. 단점이면은 고온의 열에 좀 취약합니다. 그리고 스크래치가 좀 많다는 거. 시공했을 때 접합부가 안 보인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그런 본드를 통해서 결합을 했을 때는 그 안에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그 속은 그렇게 견고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터질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요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엔지니어드 스톤. 쿼츠라고 하는 석연가루를 90% 내지는 90% 이상이라고도 하는데, 주 재료로 진공 압축해서 만든 재료예요. 확실히 인조 대리석에 비해서는 훨씬 더 천연의 느낌을 많이 주긴 해요. 물론 세라믹이나 대리석보다는 못합니다. 물론 이제 뭐 12T가 나오는 브랜드들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20T로 나옵니다. 천연 대리석에서 보여주는 그 두께감이 있어서 훨씬 더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얘가 진공 압축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분 흡수율이 엄청 낮습니다. 그래서 이염이나 변색에 대한 우려가 좀 적은 편이죠. 뭐 칼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강성도 좀 받쳐주는 편입니다. 단점이라고 했을 때는 엔지니어 스톤은 이음매를 없앨 수가 없어요. 세라믹이나 천연 대리석도 마찬가지죠. 이제 뭐 얘도 가격이 싸진 않아요. 굳이 이 가격? 저도 그렇거든요. 차라리 이 가격을 줄 거면은 조금 더 보태서 세라믹이나 대리석으로 갈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굳이 엔지니어 스톤을 쓸 필요는 없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네. 아예 인조 대리석을 쓰던가 아니면은 세라믹으로 가던가. 애매해요. 애매한 애다. 네. 물론 이거는 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거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웬만해서는 엔지니어드 스톤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드 스톤, 뭐 칸스톤, 이렇게 뭐 여러 단어를 지칭하시는데, 칸스톤은 이제 현대에서 나오는 게 칸스톤이고요. 뭐 LX 같은 경우는 비에테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들이 붙여져요. 이 모든 것을 지칭하는 단어는 엔지니어드 스톤이다라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사용한 걸 잘 못 보게 되는 상판들이 있어요. 스테인리스 스틸 상판, 이것도 사실 되게 고급스러워요. 디자인적으로 잘 사용하면은 진짜 너무 모던하고 세련됨을 연출할 수가 있는데, 일단 금액이 비쌉니다. 그리고 가공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뭐 기역자가 되거나 디귿자가 됐을 때는 마찬가지로 얘도 이음매가 다 보이고, 용접도 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좀 가공이 어렵다는 게 있고, 스크래치에 좀 약해요. 오래 쓰다 보면은 이 스크래치가 다 보여요. 대신에 뭐 장점으로는 부식에 굉장히 강하고 내구성이 엄청 좋죠. 식당 주방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맞아요. 네, 내구성 좋지, 좀 닦기도 편하지. 물론 이제 주거에서 쓸 수 있지만은 그 마감이 잘 된 그런 뒷공정을 거치다 보면은 금액이 많이 비싸고 관리가 어렵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원목 상판이 있습니다. 근데 원목 상판은 수정부터 잘 고르셔야 되고, 지속적인 코팅,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천연 나무기 때문에 당연히 물과는 반대되는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주방이 아니라면은 이거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세라믹 상판은 이제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친숙한 자재가 되었는데, 뭐 세라믹 상판,
포세린 상판, 이 너무 용어들이 좀 다양하잖아요. 근데 우선은 이 차이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사전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고온에서 구워 만든 비금속 무기질 고체 재료로 도자기 따위를 통틀어 이루는 것. 거의 뭐 책에 읽으신 것 같은데요 방금. 요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라믹이라고 하는 거고, 세라믹이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 드는 하나의 종류입니다. 포세린은. 그래서 포세린의 특징은 일반적인 세라믹들보다는 더 고온에서 압축되어져서 구워져요. 그래서 밀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수분 함유량이 엄청 적고요. 거의 0%에 가까워요. 강성도 좋고 내구성도 좋고 밀도가 좋기 때문에 이런 물이나 습이나 이런 것들이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방 아일랜드 상판 내지는 뭐 식탁 상판으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포세린의 가장 큰 장점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좀 좋은 타일을 쓰면은 이 옆면하고 밑면에 프린팅된 이 면이 색깔이 같아요. 기왕 세라믹을 사용하실 거다라고 하면은 좀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고요. 단점이라고 했을 때는 우선 비싸죠. 싸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공이 어려워요. 자르고 붙이고 하는 게 좀 고급 기술을 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을 낼 때는 좀 가공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운반 설치가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듭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이걸 들어 올리는 것도 좀 쉽지가 않고, 그런 것도 다 비용이고. 뭐니 해도 가장 좋은 자재는 진퉁이다. 진짜 천연, 천연이다. 천연이다. 모든 천연은 그렇습니다. 좋은 거는 유지 보수 관리가 어려워요. 그냥 정말 천연 자연 상태에서 돌을 썰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공해서 사용하는 건데, 공기방울이나 이런 미세한 크랙이나 좀 많아요. 그런 밀도가 낮기 때문에 실제로 주방에 사용했을 때는 물이나 습기 침투가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좀 색깔 있는 음식 국물을 흘렸을 때는 변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사용하셔야 되는 상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쓰냐? 이 모든 것들이 워너비 하는 것이 천연 대리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연 무늬나 질감, 텍스처 이 보여지는 게 정말 무시할 수가 없어요. 대중적으로 좀 인기가 천연 대리석 쪽으로 넘어오기까지 세라믹이 좀 질린 거예요. 그가 몇 년간 너무 많이 써왔잖아요. 질감이나 무늬나 이런 텍스처를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 찾게 되고, 당연히 천연 대리석으로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라믹 같은 경우는 이제 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빗각으로 도매 깎는 거, 뭐 라운드 처리 살짝 하는 거, 그런 거밖에 없어요. 천연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이 두께도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뭐 홈팍이나 뭐 빗각치기나 뭐 라운드를 따거나 뭐 되게 다양하게 이런 모양을 구사를 할 수 있거든요. 표면 자체도요. 연마하는 정도에 따라서도 뭐 광도도 좀 조절할 수 있고, 뭐 브러쉬를 넣을 수도 있고, 뭐 레더 마감을 할 수도 있고, 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디테일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디자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많다. 오늘 다양한 자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맨날 보는 이런 샘플들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이런 거 보고 사실 이 원장의 느낌을 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맨날 보고 디자인하는 저희들도 사실 이런 작은 샘플들 놓고 좀 고민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자재를 고르실 때는 직접 매장을 가셔가지고 원장을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걸 보면은 정말 괜찮았던 것도 별로인 것도 많고요. 의외로 별로였던 게 괜찮은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쓸 거는 그 온장을 크게 가공해서 사용할 건데 그 느낌을, 그 온전한 느낌을 좀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디에 가야 됩니까? 그건 알아서 찾아서 봐야지.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되죠. 워낙 많아서.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꼭 천연의 자재가 좋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꼭 좋은 자재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이 항상 밸런스라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각 자재의 특징, 그 특징을 좀 이해하시고 그걸 디자인적으로 전체를 고려해가지고 적절한 걸 선택하는 게 가장 1번일 것 같고요. 충분히 완성도 있고 분위기 좋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